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가이드를 공부하고 있는 비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요일이죠.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한 4시 13분쯤 됐는데, 자, 한국은 월요일이네요. 5월 15일. 자, 아침 새벽 5시 13분입니다. 오늘은 왜 찾아왔냐면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뭐, 테슬라가 싸냐, 비싸냐,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할 때 좀 기준이 되는 게 좋을 텐데요. 물론 제 책에서 따라 주식 공부하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DCF 방식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뭐 P 레이시오라든지 뭐 팩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적정 주가를 DCF로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적정 주가는 오차 범위가 좀 심해 가지고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상 주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DCF 방식이라는 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식이죠. 그래서 먼 미래의 수익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또 계산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요즘은 일일이 뭐 제 책에는 공식을 다 써놨어요. 뭐 이렇게 따라 주식 공부하자. 자, 이 책 보시면은 제가 다 계산하는 공식을 다 써놨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파 스프레드라는 데 와서 보통 계산을 좀 하는데, 그래서 DCF로 계산할 때는 보통은 뭐 몇 년을 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시겠지만 5년 정도 본 다음에 1, 2, 3, 4, 5년 정도 딱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수익이 테슬라의 수익이 어떨까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저는 1년치 자 올해는 118 정도 계산할 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빌런이죠. 118 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2024년에는 129 빌리언 달러. 1290억 원 정도. 그다음에 1290억 달러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73 빌리언 달러, 1730억 정도. 그 다음에 2026년에는 222 빌리언 달러, 222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이죠. 이때가 3, 4, 5, 6, 7, 2027년 정도면은 275 빌리언 달러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6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41 빌리언 달러, 3,410억 달러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이죠. 그죠? 매년 몇 프로씩 수익이 날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19% 정도, 이번에 19% 정도 18.9% 나왔죠. 그래서 마진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몇 프로냐, 19%, 19% 이렇게 자 운영 마진이 나올 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매출 자체를 잘 계산해서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첫 해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먼저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알파 스프레드 이런 데 오면 미리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연필 마크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갖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시킹 알파 같은 데 가면은 또 이런 거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EPS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관들이 내놓은 거를 이렇게 평균을 내주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내리면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27이 2023년 나오죠. 그럼 요거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27 정도 딱 넣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129.57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129.57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57 정도 넣고, 그 다음에 2020, 자, 5년 정도입니다. 그때는 160.58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60.58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째죠. 2026년째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181.41, 181.41 빌리언 달러, 181.41을 갖다가 여기다 181.41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얼마가 나올까 보시면은 217.74죠. 그래서 요거를 217.74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56점 2028년까지 계산 2028년까지 계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25년부터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256.37 자, 그대로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6명이 그렇게 합의를 본 거니까요. 뭐 어느 정도 믿을만 하죠. 256.37 그래서 넣으시면은 256.37 요거를 땡겨서 보시면은 256.37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이.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게 보이시죠. 그래서 1년째는 성장이 16.59%밖에 성장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2년째 뭐 어차피 2023년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오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에는 좀 성장이 많이 돼서 30%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좀 합리적인 것 같고, 3년째는 2025년 되면 경쟁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차들이 전기차도 개발하고 자율주행도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니까 일단 성장을 23.94로 24%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시면은 1년부터 2028년까지 매출을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서 다 일일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운영 마진은 뭐 이번에 18.9% 나왔으니까 19%씩은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얼마나 낼까, 뭐 잉여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 알아서 다 넣어주죠. 한 이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 빌리언 정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할인율이 중요해요. 이게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얼마나 줄 건데, 보통 요즘 이자율 감안을 해서 이런 걸 넣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25고 뭐 대출 금리는 거의 8% 9%대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WACC라고 합니다. 외국을 본인이 이제 합리적인 걸 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9 정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주가가 129불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는 제가 시작할 때는 172 정도였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129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DCS로 구할 때는 이렇게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아까 시작할 때 172였는데 거의 40불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매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6.28%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은 더 많이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올해 34% 성장한 게 2024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수익의 한 15% 20% 정도 차지하는 서비스라든지 FSD라든지 에너지 쪽 메가팩 쪽의 성장이 뭐 여태까지 막 150% 100%씩 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PS 성장을 본인이 얼마나 가져가 줄지 모르겠지만, 매출 성장까지 한 30, 평균적으로 34 나오고, 그 다음에 2025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2026년에도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게리 블랙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34%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주고 딜리버리를 평균적으로 38%씩 유지만 해준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라든지 FSD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정도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34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34 정도로 2028년까지, 뭐 2027년에 캐시우드는 공유택시 때문에 수익이 엄청 늘어날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는 하진 않고, 예, 34%씩 성장을 매년 한다고, 전기차가 그만큼 확대가 되니까, 예, 잘 팔린다는 가정하에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예, 모델 2도 나오고 이런 가정하에 34%를 해서 저장을 하면요, 예, 오퍼링 마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예, 목표, 예, 적정 주가가 214불 정도 나옵니다. 그쵸? 자, 아까랑은 또 틀리죠. 그래서 DCF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172불이라든지 214불 정도가, 예, 이게 맥시멈으로 잡은 게 214불인데, 만약에 할인율을 조금 더 9%가 아니라 너무 이게 할인율이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8%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적정 주가는 245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많이 팍팍 바뀌긴 해서 예, 오차 범위가 좀 심하긴 한데 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진율하고 매출 성장인데 만약에 2024년이 되고 5년이 됐을 때 예, 경쟁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 매출 성장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2025년부터는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24, 뭐 13, 20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도 한 24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가 나오고 자 24 정도로 바꿔주면은 네, 그러면 숫자가 좀 바뀌죠. 196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2028년까지 테슬라의 매출을 다 계산을 해서 일일이 다 계산해 넣으시고 할인율을 적절하게 주고 예, 운영 마진을 주면은 적정 주가를 196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인율 8%밖에 안 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196이에요. 만약에 할인율 자체가 궁금하시면 구글로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치신 다음에 웩을 치시면은 테슬라 할인율이 나와요. 여기서 9.7%까지 나오고 어떤 데는 뭐 예, 10%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런 데도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 걸 고려하지만 저희는 그냥 조금 더 할인폭을 줄여서 8% 고금리 시대에 이게 지금 예, 8%는 굉장히 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 196.93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예, 보수적으로 9% 이상을 주게 되면은 172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예, 한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70불 정도. 예. 172불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요렇게 구하는 게 DCF 방식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뭐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게리 블랙은 뭐 주당순이익이 올해 3불 60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하는 거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알려드리죠. 그냥 3불 60에다가 멀티플을 주는 겁니다. 45 정도 주면은 예, 적정주가 162불 정도 나오죠. 그래서 162불을 줘도 되고 예, 그 다음에 DCF를 172불 정도 줘도 되고 아니면은 예, 요 뭐 주당 순이익이 지금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월가에서 보는 주당 순이익은 이게 3.76이었다가 이번에 차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거의 3.5348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주당 순이익이. 이거를 그냥 예, 골드만삭스에서 주듯이 멀티플을 45 정도만 주면은 156불밖에 적정 주가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예, 차 가격을 다시 올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한 3불 70 정도 주고 예, 여기에다가 45 정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166불 정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66불 정도 아니면 170불, 172불 자, 그 사이에서 적정 주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 가격보다 좀 싸면은 예,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시고 사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높게 보시면 올해 말까지는 뭐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기관들이 내놓은 200불이라든지 자, 뭐 어제 대나입세 215불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190불 뭐 이렇게 보고 가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고요. 자, 한국에 계신 분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미국 계신 분들, 캐나다 계신 분들은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